네,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특징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시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종의 또 경계 매물이 있는 것이 그렇죠? 실적도 확인을 분명히 해봐야 될 것이고 네. 또 워낙 경제 지표들이 요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좀 부담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분명한 거는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점을 자주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였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좀 과매수 구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주가, 미국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버블이 낀 것은 맞죠. 예. 그렇다면 이 버블이 용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1분기가 지난 이제 2분기의 어떤 GDP 그리고 2분기의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하나의 어떤 2014년 미국 시장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보시고서 미국 시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올 가을쯤에 이제 QE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어떤 유동성에 의한 장세,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했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유동성 장세 클라이막스가 곧 다가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또 간밤에 발표된 고용지표, 지난주 후반에도 발표가 됐지만 고용의 어떤 수준 자체가 고용 수준의 개선 속도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조정의 빌미는 아마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오늘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처럼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두시고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그림은 이 독일 닥스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독일 시장에 대해서 독일의 마감한 6월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한 것을 짚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그나마 난데요. 한번 프랑스 한번 보시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 월봉의 모양 먼저 보시게 되면은 좀 몸통이 있는 윗골에 달린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주봉 상태로 보시더라도 단기적인 추세가 약간 조금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럽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조정 흐름은 결국 이제 이격이 벌어진 S&P 500 지수나 나스닥 그리고 다우 같은 이런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주봉 차트인데 주봉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만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어제였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SK하이닉스에서 5만 원 이상의 가격은 신규 매수 자리로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싸움이지 어떤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자, 간밤에 좀 페이스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좌측이 페이스북이고요.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밤에 페이스북은 1.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페이스북의 움직임과 오른쪽의 네이버의 어떤 주봉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또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자, 페이스북이 72.59달러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본격적이라는 말은 뭐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언제든 조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70달러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 역시도 88만 원을 확인한 이후에 지난주였습니다. 86만 5천을 찍고 나서 다시금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 두 종목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전고점 돌파 여부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의 한번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가 지금 보시기에는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식 분할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일봉으로 놓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간밤에 전체적인 시장이 마감을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의 강세를 보였어요. 자, 애플 컴퓨터 하면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애플 컴퓨터가 2% 올라가고 있다. 결국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6와 그리고 아이워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터스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 모터스가 자, 보시는 그림은 일단 주봉 차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모터스도 전고점을 또 아직까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밤에 뭐 나온 뉴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반파가 되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뭐 부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미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테슬라 모터스는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사고가 우리나라의 어떤 2차 전지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네. 단지 오늘 사고만 가지고서 어떤 2차 전지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전히 전기차가 어떤 자동차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 증시가 그간 이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도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지금 확실히 그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기대만큼의 기업의 실적도 받쳐줘야 한다라는 건 이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징에 따른 우리 시장 대응 전략도 알아봐야죠.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익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컨센서스마저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각 네. 기관에서 내놓는 것별로. 그럼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참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자,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네. 했는데요. 이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네. 오늘 스킵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불과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수정치가 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네. 거의 글쎄요. 여기서 좀 뭐 논외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증권사 리포트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여러분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과 예상치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CIMB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거의 뭐 7조 2천억까지도 좀 낮춰서 잡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컨센은 8조 1천억에서 7조 9천억 사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이런 8조 원 언저리에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의 삼성전자 어떤 부진한 영업, 2분기의 부진한 영업이익은 충분히 반영된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문제겠죠? 자, 2분기가 저점이라면은 3분기, 이번 현재 129만 원대를 찍고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2분기가 저점이 아니라 3분기마저도 불확실하다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더욱더 129만 원이 아니라 127만 원, 126만 원까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봐야 되지 않은 것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 흐름일 것 같아요. 실적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하반기, 3분기에 대한 전망을 이제 회사 측이 얘기를 할 텐데, 네.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일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2%의 어떤 1에서 2%의 어떤 하락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보합세를 마감하는지 상승을 마감하는지 삼성전자의 어떤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3분기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했으니까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좀 업종 중에 하나인 IT 부품주, 장비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IT 부품 장비주들은 네. 반도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월 후반이었죠. 그 당시에 뭐 BH나 이녹스, 우전의 한단 같이 삼성향 어떤 매출이 높은 종목들은 그동안 상당히 추세적인 하락을 딛고 나서 어떤 뭐 변곡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응이 나왔지만 네. 어떻습니까? 다시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3분기 어떤 실적 어떤 기대감 역시도 상당히 낮춰 잡고 있다는 것이 이런 IT 부품 장비주, 휴대폰 관련 주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코스닥 IT 부품주 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향 매출이 높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네. 경우에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KC바텍과 같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좀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애플향 그리고 그것도 뭐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주들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어느 정도 좀 치료한다는 좀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 우리 증시 오늘 삼성전자 잠정시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